네, 여기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제 동부간선이죠. 타고 이제 천호대로 쪽, 강변북로 쪽 있는 데까지 쭉 달려볼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 어디죠? 그 가락시장 쪽에서 제일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요즘은 헬리오시티라고 해서 그쪽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좀 올라가잖아요. 처음엔 이 헬리오시티가 뭐 진짜 뭐 잘 되네 안 되네 막 이렇게 옆에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이렇게 큰 병원들, 왜냐면 연세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근처 쪽으로 많이 오시려고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원주택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좀 달려보면서 지금은 이제 고객분을 만나봤지만 이분들 나이가 연세가 70이다 보니 이제 본인은 이제 충청도 쪽에 땅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제분은 여기 길동 쪽에 사시는 분이다 보니 또 뭐 다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서 뭐 재택근무들 하고 계시고요. 이 지금 주변 일대도 쭉 한번 보세요. 이런 동 이런 쪽도 지금 다 이게 예전에 이렇게까지 있었냐고요. 사실 뭐요 근처 쪽에서 우리 가락시장 쪽 하나만 비켜봐도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여기 지금 세곡동, 내곡동 다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이요. 여기도 예전에 진짜 이거 인제 와가지고 뭐 개발이 돼서 뭐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그분도 이거 가지고도 알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거 다 땅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제가 북부 그러니까 동부간선을 탈 거예요. 이게 분당 쪽으로 가는 길로 해가지고 동부간선을 타고 이제 쭉 달려 볼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길을 제가 지금 잘못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탔어야 되는데 이 세곡동 쪽 방향에서 다시 지금 유턴해서 받아서 갈 겁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강릉북로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세곡동 쪽 길을 잠깐 여기 앞을 좀 볼 수도 있겠죠. 뭐 사실 동네들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 길들 모르는 바는 아닐 거고 동네를 이렇게 다녀보시다 보면 이게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좀 한산한 거고요. 이게 길이 꽉 막히는 겁니다. 사실 엄청나게 막히는 길이죠. 약 한 20여 분간씩 이게 쭉그 서울 시내길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이야기 해보자는 거였어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세금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제 우리 댓글 같은 거 달리는 거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 진짜 심하게 하는 경우 진짜 처음 봤다. 아울러 모든 어떤 정책이든 하다 보면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니 정책을 다 실패시켰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 제가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하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우리가 게임을 하든 놀이를 하든 어떤 걸 하든 뭐 스포츠 경기를 하든 26번 싸워서 26번을 다 이기는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그것도 연승으로 또는 연패를 하는 것들도 본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죽하면 이순신 장군은 26번 싸워서 26번을 전승을 합니다. 그것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가지고 그걸 다 이겨요. 그런데 이 정부에선 25번의 정책을 내세워 25번을 다 실패해봐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한 번을 실수를 하면 잘못하면 고스란히 누가 다 떠안게 되냐면 국민들이 다 떠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책임지고 갈 건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잘못 들어와서 자 보세요. 길도 지금 잘못 들었죠. 길 잘못 들다 보니까 유턴 받고 가야 되죠. 유턴 받고 다시 가다 보니까 시간 그만큼 더 걸리죠. 원래는 슉 지나갔으면 불과 몇 분 거리 안쪽에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를 또다시 단축을 할 수 있는 거를 요만큼씩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지금 길이니까 뭐 이렇게 돌아서 가면 돼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압구정 현대 지금 80억까지 올려놨어요. 이거 다시 반값 이하로 뚝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아파트 가격만큼
지금 이렇게 실패해 보셨던 분들이 다 책임져 주실래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본인들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이걸 배상 책임해서 이만큼씩 내려주겠다. 가능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이게 지금 어거지성이 굉장히 강해요. 일을 못 하시거나 할 줄을 모르면, 건드리질 않으면, 실패라도 보지 않는다면 이거를 돌려놓을 이유도 없어요. 차라리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건드리질 않아놨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방법들을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거요,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라도 이거 손대려면요, 이거 뭐 5년 10년 안에 이게 다 끝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누가 들어와서라도 이거 다시요? 장단컨대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이건요, 마치 지금 우리 이거 실패 다 봐가지고 서울시장 하나 지금 다시 바꿔놓고 누구 다시 바꿔놨다고 해서, 사실 그래요. 그 서울시장이나 지금 뭐 부산시장은 원하잖아요. 성추문이잖아요. 성추문.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얘기잖아요. 그건 현실이고 드러났던 범죄적 사실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아놓은 우리 국민이 참 불쌍한 거죠. 하지만 저는 자꾸 얘기를 해요.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길을 가지고도 지금 얘기를 하지만, 주변에 옆에 보이는 것들이요, 예전에도 할 수 있었으면 미리 하셨으면 돼요. 하지만 서울권은요, 가시권에 다 들어왔던 땅이다 보니, 그리고 건물이다 보니, 결국에는 저도 지금 방금 이렇게 만나고 왔던 그분도 그 어르신이나 그 아들 이제 한 3, 40대 돼 보여요. 한테는 확실히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강남에 있는 빌딩은 사놓으시는 게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해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요? 어차피 모든 부동산에서 최고의 거점은 그걸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우리 연예인 얘기라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장훈 뭐 이런 분들 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계속 얘기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 갖고 있어?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능 프로에서 그렇게 장난 삼아서 이야기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의 무슨 뭐 사생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게 본다고요? 아니요. 부동산 재테크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자체에서 뭐 돈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얼마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부의 척도 자체가 대를 물려서도 내려가는 거고요. 물론 그분은 이제 뭐 이혼하셔서 뭐 더 이상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주위에 붙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곳간에서 인 심는다. 왜 난데없이 이 말이 여기서 또 나오냐고요. 예, 있으니까 퍼줄 수도 있는 거고요.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요? 저는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전 지금 방금 만나고 왔던 그분들하고 그 사모님이죠. 이게 뭐 와이프하고 같이 오셨으니까 뭐 아들하고까지, 이분이 이제 뭐 수술을 들어가기 전이다 보니 일단은 그 전에 보자고 얘기해서 일단 만나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놓고 정확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어차피 본인들도 물려받았어요. 자기 손자로부터요. 그리고 자기들도 또다시 자기 자식들한테들도 똑같이 물려줬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로 조금씩들 도와요. 여유로우니까. 없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힘들겠어요. 이건 처절한 겁니다. 내 자식이 아파요. 내 자식이 힘들어해요. 집이라도 살려고 해요. 이분들은 다 해줬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대다수의 못해줬던 분들이요, 열심히 산다고요? 그 아들한테 제가 대놓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누가 열심히 살아요? 결론적으로 잘 돼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요,
이 이야기일 때 정말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게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그렇죠. 생각을 좀 해보실 때 왜 투자해야 되냐고요? 안 하면요 비참해지니까.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열심히 살면 되는 거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공부 잘하면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 팔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공부했으면 뭐예요? 근데 왜 지금 땅 팔아요? 무슨 대학 나오고 뭐 하고? 아니요. 우리 제 아는 그 지인들 중에서 군자 쪽에서부터 한의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는 정말 저는 친한 그 형님이십니다. 한의사예요. 그분은 공부 열심히 했죠. 한의사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는요, 한의학 공부 안 했어요. 그 병원에서요, 따박따박 벌으시면요, 그 월세 채워드려야 돼요. 본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깎아주지도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봤죠? 의사면 뭐하고요? 법관이면 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지금 심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들까지도 야 그런 거 공부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부동산에만 투자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요, 투자라는 건요 선택적 사항이 아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얘기하는 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더니만 그 다음에 보유세 때리네요. 누구는 강남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들이요, 압구정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6명은요 대출 없이 그냥 순 자산으로만 샀대요. 20, 30대가요.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도 블로그에도 많이 나오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그랬겠네. 지금 제가 방금 만나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가 나도 물려준 걸 가지고 나도 이용을 했고 내 자식들한테도 대를 이어가는 게 이게 지주의 힘이에요. 어느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 책의 저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투자 전문가가 될 것인가, 땅꾼이 될 것인가. 이 교수님이요.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교수님이지만,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대가이시죠. 일개 그냥 땅꾼 되면, 땅꾼이면 뭐 뱀 잡아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맨날 얘기했어요. 아니, 잘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현장 뛰어다녀 보셨냐고요. 무조건 현장이라고. 어느 때부턴가 이분도 현장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제 자문을 구하는 분들하고 같이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걸 가지고 이제 다니시면서 실제 구매까지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실물이에요. 현장을 밟아보지 않고 그냥 집원 줘봐 로드뷰 보고요, 토지 이용 확인 달랑 그거 띄워봐요. 전 욕하고 싶었어요. 장난하세요? 아니 자산을 오가면 돼.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갖다 버리려고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큰일 날 행위들인 거예요. 집원을 줘봐가 아니라 그 현장 같이 갈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현장을 근처로 갔으면요, 동네 싹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돌아보고 결정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한 아울러 간 김에 그 동네 실제 매물들 가격들은요, 동네 부동산들들 매물들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뻔합니다. 어떤 집원을 준다고요? 그 사람들 그거 좋게 얘기해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매물 이거 어때요? 그럼 그럼 그건 안 좋고 이게 좋아 이거 하셔야 돼. 자기 거 팔기 위해서. 이 정도는 보통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정보 때문에라도 들어가서 다 확인들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략 이 동네가 얼마 정도에 돼 있다. 그랬더니만 땅이야 뒤지고 플랜이 뒤지고 뭐 디스코 뒤지고 호갱노노 뒤지면서 여기가 얼마 정도 돼 있네. 얘 비아냥거리는 거 맞아요. 그거 보시면 그게 다 정확해요. 제가 일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기 있는 게 100% 다 맞아요. 아파트는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좀 전해드렸어요. 아파트는 어느 정도 형성가가 있어요. 만일 10억짜리 집인데 조금 싸게 나와서요, 9억, 8억 이런 정도는 돼요. 조금 더 비싸게 들어가서 11억, 12억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2천만 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장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땅은 그래요. 옆에가 10만원, 12만원, 13만원인데 옆에 바로 그 딱 붙어 있기도 해요. 바로 옆이에요. 아니 길 바로 항나 건너에요. 근데 거기 90만원, 80만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고요? 생각해 보셔요. 땅은요, 지주 마음이에요.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가격 형성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형성가들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거기 안에서 돌아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써진 가격대로 그대로 또 거래요. 그렇게 되는 데들도 있고요. 시골 땅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해요. 일명 똠방이라고 해서 우리 똠방각하 옛날에 드라마 하지 않았나요? 시골 땅은요, 보통 이장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동네 이장이나 이런 동네 사람들에서 유지나 이런 사람들 통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경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골에다가 텃밭이나 가꾸고 뭐하고 들어가겠다. 쉬워요. 해보셔요.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고 있을 때는 힘을 못 씁니다. 일개 혼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살아보고 결정하셔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울 거리들도요, 초반부터 이렇게 지금 다 형성돼 있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터를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면 자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쪽 강변북로 쪽하고 우리 이쪽 강남 쪽하고 가격 차이. 마용성 떠들었고요. 우리가 오른 쪽들도 보시면요, 이제는요 1, 20억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살기 위해서로도요, 소액이라도 있다면요, 제발 그냥 박아놓고 있지 마시라는 거였어요. 은퇴자금 가지고요, 뭐 알뜰하게 쓰네, 뭐 하네 해가지고 잠깐 묶어놓고 갖고 있네. 1, 2천만 원, 1, 2억 빼먹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곶감 빼먹듯이 잠깐씩 빼먹으면요, 그건 끝이 없이 그냥 바로 끝나는 게임이에요. 조금 줄여가면서 살고 조금씩이라도 더 벌어가면서 살면서 적어도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막 빚내면서 하라는 건요, 그건 미친 행위예요. 투자해서 무슨 빚을 내면서 합니까? 기본적으로요, 내가 어느 정도 살 수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항상 말해드립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땅이라면요, 지방이면 어떻고 어디면 어때요. 하지만 그나마도 서울 수도권이면 조금 단가가 더 비싸지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외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싸게 산 거를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을 볼 수 있게끔 갈 수 있네 라고 하는 지역들이라면 정말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큰 돈의 투자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대도시권을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나한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고 저는 항상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나 물건이요,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분들한테는 일명 DM 발송을 좀 해드려요. 그러나 정확한 것들은요, 항상 다리품을 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동해 보시고요. 여기 동서울 터미널 쪽 보시면 저기 지금 TM 테크노마트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는 거요. 저쪽도 현대화 산업에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한진이 다시 졌고요. 싹 다 지금 또 다시 바꿔지고 있죠. 옛날에 알고 있던 동서울 터미널도 이제 또 좀 달리 바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